121조 봅니다. 수사법부터 먼저 풀이하고 밑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까지 했었던 내용들이랑 좀 겹쳐가지고 오늘은 따로 안 할게. 문법 내용들 중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다른 게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해서 자,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슬슬 할 줄 알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시켜볼게. 그냥 자, 56번부터 먼저 봅시다. 제가 이거 풀이해드렸어요. 우리는 망초중학교가 지금 별로 없긴 한데 망포중학교는 이게 직전 대비 때도 나왔죠?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수양산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말 그대로 있는 글자 그대로 진짜 수양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숙부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은 단종의 편에 섰던 충신이에요. 단종의 편에 섰던 신하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야. 그래서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백이숙제라고 하는 중국의 충신들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 사람들을 하나오라. 그 사람들이 충분히 충성심을 다했는데 왜 하나지? 그 사람들이 뭐 했어? 나라가 바뀌었는데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고사리 캐먹었지. 근데 그 고사리도 어느 나라? 바뀐 나라의 것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굶주려 죽는다고 하던데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욕이라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수양산 수양대군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다 할 때 그 중의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중의법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긴 해요. 그냥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수양산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징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상징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법이다. 쓰세요. 성우야, 정신 차려봐. 자, 그래서 줄여 죽은 진들 채미라도 하는 것인가? 채미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데 물어봤다. 뭐야? 서리법이지, 그치? 이제 슬슬 다 할 줄 알아야 돼. 본인들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서리.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비슷한 계열이니까 시킵니다.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이따 뒤에 나올 시조에도 할 거예요. 이거는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자, 눈 맞아서 이렇게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야. 굽다던 거 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굽을 절개였다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자, 이 대나무는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 빨리 할게. 얘가 눈 때문에 잠깐 기울어져 있는 거지. 아예 이 상태로 고정된 게 아니잖아. 눈을 치우면 다시 꼿꼿하게 설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을 굽힐 절개였다면 눈 속에 풀을 일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풀을 쏘냐? 풀을었겠느냐?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아마도 세안고절은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굽다고 하겠느냐? 푸르다고? 푸르렀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태가? 이거 두 개는 무슨 법이지? 그렇지, 이것도 서리법이죠. 알면서 물어봤어. 굽었다고 할 수 있는 거 좁지 않았어. 그 다음에 푸르르겠는가? 그랬으면 진작에 푸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재원아, 여기서 너라고 가르친 게 뭐예요? 그치, 대나무죠? 대나무 보고 야, 아무리 그래도 이 추위에도 푸름을 유지하는 것은 뭐야? 너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대나무라고 비유했고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라고 불렀어. 대나무 너뿐이구나. 그치, 의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대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것도 많이 했죠. 말 없음 청산이요 태 없음 유수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청산하고 유수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뭐가 아닌가? 자연친화 작품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말이 없는 거 청산. 얘들아, 맞잖아. 산이 말이 어딨어? 말 없잖아. 그 다음에 태 없음. 모양이 없는 거 유수로다. 흐르는 물이로다. 맞죠? 모양이 없잖아, 물은. 그 다음에 밑에 갑 없는 청풍이요. 청풍 뭐예요? 푸른 바람은 뭐가 없어? 갑이 없어. 그러니까 갑주 같은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없는 것도 청풍이고 님자, 주인 없는 것은 바로 명월, 밝은 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을 나열을 하면서 자연은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 친화에 대한 시조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아 그러면 이거 무슨 법일까요? 그렇지, 대구법입니다. 비슷한 구절의 형태가 굳이 똑같지 않더라도 반복될 때 우리 뭐라고 한다? 대구법이라고 한다. 이제 잘하네. 대구. 자, 그 다음에 봐봐. 말 없는 것은 정산이다. A는 B다. 모양 없는 것은 유수로다. 밑에 똑같아.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아이나, 이거 무슨 법일까요? A는 B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은 호수요. 우와 같은 거. 뭐지? 이응이요. 은유. 은유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은유법까지도 찾을 수가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방금 전에 선생님 청산이나 녹수 이런 자연물 나왔다고 해서 자연 친화를 의심해 봐라라고 했지만 100% 그런 건 아니야. 맥락을 봐야 돼. 자, 청산은 나의 뜻이고 녹수는 님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청산이 나라면 내가 푸른 산이라면 당신은 뭐예요? 푸른색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황진이 시조죠? 황진이가 뭐예요? 자기의 임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자, 모는 흘러가, 녹수가 흘러간들 세모 칠게요. 왜? 이미 가버렸어. 나를 두고 가버린다고 해서 청산. 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야. 변할 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녹수도 내 마음 이랬으면 좋겠어. 녹수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청산, 황진이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청산은 내 뜻이다, 녹수는 님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아야. 그랬을 때 청산은 내 뜻이다, 녹수는 님의 정이다 여기에 쓰인 거 뭘까요? 위에랑 비슷해요. 수사법. 청산이 A야, 내 뜻이 B야. 녹수가 A야, 님의 정이 B야. 뭐야? 그치, 은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밑에 변할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호야. 자, 청산이야 변할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무슨 법이지? 그렇지, 서리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이제는 뭐 다 잘하죠? 고전 문학 많이 했으니까. 자, 마지막 거 밑에 한번 할게요. 자, 마음아, 너는. 자, 얘들아, 아래 학자 읽는 법 알고 있죠? 아나, 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야, 너는 어찌 매양 저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무슨 말이냐? 마음아, 이 마음이야. 이 마음아, 너는 어떻게 매양이라는 것 항상, 이런 뜻이야, 항상. 젊었는다. 항상 젊느냐, 젊겠느냐, 젊다. 야, 너가 항상 젊겠느냐. 내가 늙을 적이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늙을 적이면 얘들아, 사람이 육신이 늙으면 마음도 같이 늙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늙을 적이면 너인들 아니 늙을 소냐 이렇게 얘기해서 너 늙어 안 늙어? 너도 같이 늙어. 내 몸이랑 같이 늙을 소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음아 너는, 자, 마음 보고 너라고 불렀어. 지원아. 자, 이거 무슨 법일까? 그렇지, 의인법이지, 그지? 그래서 의인법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을 소냐 선생님 안 시킨 사람 없죠? 아, 준규. 자, 늙을 소냐 이거 뭐예요? 그치, 서리법이죠. 잘하네.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전 시간 한번 했고요. 본문으로 갈 건데요. 오늘 아까도 말했듯이 송미 3위인곡 할 건데 송미 3위인곡 다 펼치지 마. 그냥 화면만 봐. 송미 3위인곡 과정집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풀었던 거 중에 뭐 108, 107쪽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죠? 근데 여기에 필기하기엔 너무 작아가지고 고전문학 책으로 갑니다. 올림포스 고전문학 몇 쪽을 보냐? 105쪽을 봅니다. 먼저 가사 얘기부터 하고 본문 들어가죠. 105쪽.
자, 105쪽 보십니다. 오늘 할 거가 3위인곡하고 송미인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요, 장르 중에서 가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문학을 조금 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 다 시조는 확실히 알고 있어. 그쵸? 자, 시조는 아는데 가사를 잘 모르세요. 자, 시조랑 가사는요, 조선 문학의 핵심이에요. 얘네 두 개가 작품이 가장 많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조 특징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조 세 가지, 특히 평시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몇 장, 몇 구, 몇 자 내외? 그치, 튀어나와야 돼.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두 번째, 몇은 뭐지? 그러지 말라고. 사음보라고. 사음보 잠원중은 아직 시조 시험을 안 봤으니 그럴 수 있어요. 사음보.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시조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가 몇 글자? 세 글자. 삼음절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시조는요, 말 그대로 세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짜리가 기본입니다. 근데요, 가사가 어려운 이유는 제한이 있을까? 행수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로 몇 글자까지 있냐, 몇 행까지 있냐면 8,000줄짜리도 있어. 물론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8,000줄짜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시조랑 같이 특징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사 먼저 볼게요. 가사는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거였어. 근데 시조는 고려시대 때 발생해서 조선 때 성행한 거라면 얘는 그냥 조선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말에 지어진 나홍화성의 서한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그냥 조선 때 들어왔다, 조선 때 성행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조선 성종 때 이제 정극인 나중에 할 겁니다. 상춘곡, 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르러서 첫 번째 작품이 발생됐다라고 봅니다.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어느 시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죠. 가사는 뭐와 함께?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손에 펜 쥐셔야죠. 멍 때리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얘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시임에도 불구하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많겠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시라는 걸 유지하고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운문인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많지. 그래서 내용상은 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 운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뭐라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는 얘기예요. 운문이란 표현 이제 고등학교 가서 모르면 안 된다. 나 안 가르쳐 줄 거야. 운문은 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개인 정서만이 아니라 교훈적인 내용이나 여행의 견문과 같은 아주 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문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뭐에서? 내용상의 측면에서. 산문이라는 건 간단히 시작해서 소설적인 긴 내용이죠. 그런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운문 문학에서 산문 문학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 형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혹시 몰라 설명하는데 과도기란 표현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 과도기라는 건 뭐야?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가고자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걸 과도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의 특징하고 B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걸 과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체계가 쇠퇴하면서 발생한 가사는 여기는 형식적인 특징이에요. 3, 4조 또는 4, 4조 연속체로 되어 있다. 연속체 아까 행수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속체인 거고요. 글자 수야 이건 얘들아. 3, 4조, 세 글자, 네 글자. 4, 4조,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몇 음보의 율격이다 중요해요.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시조랑 똑같지 얘들아. 헷갈리지 마. 저번 시간에 한 거는 고려가요로서 몇 음보였지? 3음보였지. 시조하고 가사는 모두 4음보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시조 종장의 음술, 얘는 시조랑 같이 조선시대 때 성행했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시조가 먼저 고려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음수율, 얘들아 음수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리의 글자 수야, 글자 수. 글자 개수가 3, 5, 4, 3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시조에 영향을 받은 거야. 시조 종장의 첫 음보가 몇 글자? 세 글자인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3, 5, 4, 3을 마지막에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형식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격 가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키지 않은 건 뭐라고 하는지 이따가 다시 정리할게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봤던 걸 통해서 알겠지만 시조나 뭐 새로운 문학 관련은 누가 먼저 해? 평민이 먼저 해? 아니, 시간 많고 돈 많고 여유 많은 양반이 먼저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반층이 주로 창작을 주도했는데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백성도 창작을 한다. 평민도 한다. 그래서 내용은 얘들아, 양반이 하는 거는 주제가 거기서 거기야. 임금 좋아? 아니면 자연 좋아?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 정철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심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유배가사, 뭐 자연, 은일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제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이런 게 있다 보시기만 하세요. 방금 전에 봤었던 뭐 있어? 정극인의 상춘곡, 봄을 노래하는 곡, 손순의 면왕정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연 친화야. 면왕정에서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고요. 그 다음에 조이의 만분과 정철의 유명한 거죠. 관동별곡. 내가 관동을 보고 나서 느낀 거. 오늘 이건 안 할 거고. 삼위인곡. 오늘 할 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충성심,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그런 거를 삼위인곡,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편인 송미인곡에서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안타깝게도 하진 않을 거지만 헌안선월의 규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 작가가 쓴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가사의 형식 다시 한번 외운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볼게요. 밑에 씁니다. 가사의 특징 두 가지 있었어요. 이거 먼저 쓸게요. 자, 가사의 특징 어느 시대에 얘들아 잡아야지. 가사의 특징 어느 시대에 발생했다고? 조선시대라고 얘기했어.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발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형식상으로는 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운문을 유지하고 있죠? 형식상으로는 운문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내용상으로서는 산문일 수 있다. 그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이거는 같이 기억해 두세요. 형식이니까 세트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쓸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몇 음보여? 사음보여. 이제 확실히 외웠죠? 나 진짜 고려가요때 가가지고 사음보 이런 소리 하면 나 속 터져.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몇 조 몇 조? 세 글자, 3, 4조 아니면 4, 4조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가면 3, 5, 4, 3의 형식을 지킨다.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라는 데서 영향을 받은 거야.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거를 지켰어. 마지막 줄에서 지키면 아까 무슨 가사라고 했지? 정격가사, 정해져 있다. 정격가사라고 하는 반면에요. 만약에 안 지켰어, X. 그러면은 형식이 바뀌었다. 변격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사의 기본적인 갈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위인곡으로 들어갑니다. 자, 뒤에 쭉 넘깁니다. 넘겨서 146쪽인가? 146쪽을 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고전문학이야. 여전히 146쪽. 곱비 말고. 146쪽인데 일단은 개괄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갈래, 서정가사라고 했습니다. 서정이란 말을 이제 모르는 사람 없겠지? 감정을 담고 있어. 이 화자의 감정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연근 중요하다. 체크해라 얘들아. 연근이란 표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근이라는 표현은 유추해봐 얘들아. 연근이라고 했어. 연이 무슨 연일까? 인연할 때 연. 인연할 때 연. 연모하다 할 때 연이야. 연모하다 플러스 뒤에 뭘까? 임금. 자, 임금 할 때 임금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군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유교에서. 그래서 결국 연모한다. 누구를? 군자를 연모한다. 왕을 연모한다 이런 뜻이야. 군자를 연모하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누가 썼어? 양반이 썼습니다. 양반이 썼으니까 무슨 가사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그치, 양반 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서정적이고 연모적이고 주제가 똑같이 갑니다. 연군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뭐야? 군사, 즉 군자를 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연모를 노래하는 뭐라고 했어? 충신 연주지사.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선생님. 충신 끊고 연주 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충신, 이건 뭐겠어요, 얘들아? 어떤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뜻이죠.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하가 뭐야? 연주. 자, 얘들아, 말이 조금 바뀔 수 있어. 연은 알겠지? 방금 했으니까. 연은 뭐예요? 연모하다. 근데 거기 뒤에 군자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고 임금은 곧 나의 주인이지. 그래서 주자, 주인 주자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연모하는 거야? 결국 주인을 연모하다. 왕을 연모하는 지사,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랑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 알아두세요. 연군, 연모, 충신, 연주지사 다 뭐야? 충신이 임금을 위해서 쓴 노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특징이 정철은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당연히 여자. 남자예요. 그 당시에 조선 때는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성별이 남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충신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여자인 척을 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한 여인의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그리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을 내세워가지고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임금에 대한 이별의 마음을, 이 슬픈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겠다? 여성 화자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채택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사계절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 속에 솟아나는 연군의 정을 치밀한 구조와 세련된 언어로 엮은 솜씨가 탁월하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3위는 중국 초나라 때의 시인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이 쓴 이소에 나오는 제목과 같은데 뭐 그 내용이 임금에 대한 지극한 충성을 담고 있어 문학적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도 뭐가 있었어? 임금한테 충성심을 노래하는 노래들 중에서 3위인이라는 제목을 쓴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철이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자신의 충성스러움을 노래하기 위해서 뭘 해가지고 왔다? 3위인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철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배경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배경. 정철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들 알죠? 조선시대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신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겨진 배경이 있어. 이렇게 임금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을 노래하게 된 이유는 얘가 그 당시에 정철이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 조정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계에 나가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길까? 정치, 그치, 트러블이 생겨. 당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철이 당쟁으로 인해가지고 미움을 받은 거야. 얘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얘가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은 거야. 유배는 가지 않았어요. 유배는 아니에요. 봐봐요. 그래서 당쟁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 그래서 왕도 얘가 싫진 않아. 나한테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얘네들을 다 죽자고 달려드니까 너 안 되겠다. 너가 나한테 소중한 인물인 거 나도 알아. 나도 너 좋아하는데 잠깐만 좀 사그라들 때까지 어디 가 있어? 전라도 좀 가 있어라. 여기 한양인데 전라도로 잠깐 은거.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학동할 때 은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으로 가 있어. 유배는 아니야. 유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전라도로 은거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잠잠해지면 부를게 이랬다. 근데 2, 3년이 지났어. 왕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 안 부르니까 이렇게 썼겠지. 안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다? 3위 숙미인곡을 작품화하게 되었다. 만들게 되었다. 창작하게 되었다. 말이 어려운가요? 창작으로 바꿀게요. 창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어디 있어? 전라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왼쪽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가사는 굉장히 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조로 봤을 때 초장, 중장, 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사, 처음에 오는 거. 본사, 중심이 됐는데. 결사, 끝맺는데. 서사에서는 뭐 나오겠어? 임과의 인연.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 한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한테 버림받은 게 맞는 것 같다. 어떡하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임금한테 원망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은혜, 임금에 대한 정성을 보이겠다는 내용이 본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따라 가지고 나오냐면 계절에 따라 가지고 나옵니다. 어디? 춘, 하, 추, 동. 이제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추나 추동은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각각 계절마다 내가 어떤 소재들을 사용해가지고 임에 대한, 즉 임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화고요.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청광, 그 다음에 양춘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교과서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결사가 생과사를 초연한 이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범나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철이 지금 전라도에 있는데 갑자기 한양을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못 만나니까 내가 헐헐 나비처럼, 호랑나비처럼 날아가지고 임금 있는 대로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에 하면서 끝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본문 갑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고개 들어요. 자, 가사 문학은 얘들아, 뭐의 싸움일까, 고전은? 읽기의 싸움이다. 일단 해석이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한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100%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도 100%까지 해석 못하는 경우 있어요. 각주가 달려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그건 할 줄 알아야 돼. 한자를 많이 보면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기권이 유추까지는 할 줄 알아야 문제가 풀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단계니까 제대로 보시면서 선생님이 다 써주지 않을 거야. 말로만 얘기할 때가 있어. 본인이 고어의 의미 모르겠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엊그제 님을 매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 뭐라고 했지? 처음에 시작하는 서사가 있다라고 했죠. 서사 시작한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해. 서사. 엊그제 님을 매셔 이렇게 얘기했어. 엊그제라고 했으니까 그저께야. 그저께 님을 모셔서 어디에 광안전에 올랐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님 긍정이야. 어디에 광안전에 모셨대. 얘들아, 광안전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광안루 무슨 대 이러면은 이 옥황상제가 살던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내가 원래 엊그제만 해도 임을 모시고 하늘나라에 있었어. 하늘나라에 올라갔었는데 그 더디, 자, 그 동안에 이런 뜻이야. 그 동안 잠깐 사이에 어찌하여, 자, 어찌하야, 이건 알지?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자, 만약에 위에서 모르겠다. 근데 이건 알지 않나? 하계 뭐예요? 무슨 하자야? 아래 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 내려와서? 세상, 속세로 내려와 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냐? 자, 님, 나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어디로 와 있어? 전라도에 와 있잖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겠어? 임이 누구야? 왕이겠지. 임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임이 바로 임금이야. 그러면은 왜 하늘나라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임금이 높은 존재니까 그거를 조금 과장되게 미화해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옥황상제가 계시는 바로 이곳, 즉 임금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어디야, 얘들아? 어디에 있어? 그치. 궁궐이라는 거야. 임금이 계신 곳. 그거를 높이 표현한 거야. 궁궐. 수도, 즉 어디야? 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다? 한양에 있다. 지금 펜 안 하는 사람 누구야? 처음부터. 자, 광안전, 궁궐, 즉 한양에 올랐는데 분명히 내가 임금과 같이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뭐가 됐어? 내가 내려왔어. 어디로 내려오게 되어서 정확히는? 그치, 전라도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은거하게 됐어. 어디에? 전라도에. 그죠? 전라도에 은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자, 옥황상제가 사는 곳, 즉 광안전하고 그 광안전에 임과 함께, 즉 옥황상제와 함께 있던 나는 누구일까? 옥황상제랑 같이 있는 여성, 선녀죠, 선녀. 그래서 비유를 한 거야. 선녀하고 옥황상제의 관계 이꼴 나야.
신하하고 우리 임금의 관계를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 아, 무슨 화자를 내세웠다? 어떤 화자? 응? 그치, 여성적 화자를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성적 화자를 했을 때 효과, 이별의 정서를 조금 더 직설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 심화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하계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전라도에 내려오게 됐는데 올 적에 빗은 머리, 얘들아 이어적기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어보면 돼. 자, 올 적에 내가 처음에 하계로 전라도에 내려왔을 때는 머리를 어떻게 했어? 곱게 빗었어. 이렇게 빗은 머리 얽히언 지 3년이라. 자, 무슨 말이야? 얽힌 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헝클어진 지 벌써 얼마나 지났어? 3년이 지났다라는 거야. 헝클어진 지. 그러니까 임금께서 나를 전라도로 보낸 지 벌써 몇 년이야? 3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근데 나를 거들떠 안 묻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지 은거한 지 3년이 됐다. 근데 나를 봐주지 않네. 그래서 연집은 있나마는, 얘들아 연지곤지 알죠? 전통 혼례 같은 거 할 때 여자가 여기 볼이랑 이렇게 볼에 해가지고 하는 걸 연지곤지라고 하죠. 그래서 연지라는 거는 입술색 내는 루즈 같은 거예요. 립스틱. 그래서 연집은 있나마는, 물론 내가 연지분은 있지만 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뭐 할까? 고의할까? 곱게 치장하다. 그러니까 곱게 치장할 것인가. 얘들아, 내가 연지곤지 화장품도 있어. 근데 내가 곱게 치장할 이유 있어? 없어. 왜?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 잘 보일 이미 없잖아. 한양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외롭다라는 거야. 고의할 거에서 알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이미 잘할 것 같아. 할 필요가 없다. 그지? 서리법이죠. 그래서 쓰면은 왜 내가 잘 보일 이미 없어. 임금이 없는데 뭘 해. 잘 보일 이미 없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이 시를 처음 접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래도 이걸 통해서 빗은 머리, 머리를 빗었대. 그 다음에 연지분이 있어.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게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아, 여자구나. 여자를 내세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남자가 하면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건 현대 관점이고 과거에. 자, 그래서 마음에 맺힌 서름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대로 읽으면 돼. 마음에 맺혀있는 뭐가 있어? 서름, 슬픔이 있어. 어떤 슬픔이? 어떻게? 텁텁이, 아주 켜켜이. 그러니까 산처럼 뭐야? 쌓여 있어. 얘들아, 이거 선생님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어두장한 거 어떻게 읽어?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빼가지고 읽는다. 쌓여 있다라고 읽는다. 그래서 나의 서름이 뭐처럼? 이렇게 산처럼. 이게 나의 서름이야.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얘들아, 서름, 슬픔, 감정.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추상적이라고 하죠. 근데 추상적인 걸 갖다가 산처럼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의 무슨화, 그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세요. 나와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쓴다. 자,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어디 나와요? 자, 우리 황진이 시조할 때 나왔습니다. 황진이의 동지딸 기나긴 밤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임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서 밤이라는 시간에 하늘을 버여내어 내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임 오실 때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하는 시조가 있었죠. 거기도 쓰인 게 바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죠. 밤이라는 시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추상적 시간을 갖다가 내가 배워가지고 복원할 수 있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뒤느니 눈물이라. 자, 짓는 거 내가 한숨을 짓다 이런 표현 있죠. 내가 짓는 것은 한숨이고 디다. 자, 얘들아 고어에서는 뭐라고 해서 디다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었죠. 디다 떨어지다. 떨어지는 것은 뭐야? 눈물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가지고 너무 고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서름이라고 할 수 있어? 임을 못 만나는 서름이죠. 임을 만나지 못하는 서름이다. 내가 너무 서러워. 왜? 임을 못 만나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퍼? 짓는 것은 한숨이고 나올 때마다 눈물이 쭉쭉 나. 자, 이렇게 얘기했어.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어. 무슨 법? 그렇지. 대구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대구.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오래됐어.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 그 얘기야. 한탄이야. 자, 인생은 유한한데 유한, 있을 유자, 그 다음에 한정되어 있다 할 때 한. 인생은 정해져 있어. 내가 100살 정도까지 살고 죽을 거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시름은 그지없다. 자, 그지없다라는 표현이 있어. 아이나 그지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끝이 없다. 자, 선생님이 시조 수업할 때 무심하다라는 거는 고어에서 보통 욕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무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심이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할 때 그 무심이야. 마음을 써주지 않는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내가 아무리 슬퍼도 뭐는가? 시간은 가지. 세월은 나를 두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오니. 고텨는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오니. 자, 염량이라고 했을 때 모를 수 있어. 근데 유추를 좀 해봐, 얘들아. 염, 우리 언제 쓸까요? 보세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염량이라고 했을 때 화자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 불화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폭염 알죠? 폭염. 더위. 그때 염자야. 그 다음에 뒤에 양은 서늘할 양자예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더위가 추위가 있는 건 결국 뭐가 변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계절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계절의 변화를 염량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 알아. 자, 계절이 이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오니. 그러니까 뭐야?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다라는 거야. 세월은 뭐야? 나를 두고 가는 거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탄탄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계속 슬픈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가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쓰면 뭐야? 세월과 뭐야? 계절은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해서 세월만 속절없이 흐른다라고 하죠. 속절없이. 누구와 달리? 화자와 달리 속절없이 흐른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슬프다 그 얘기야. 자, 세월과 계절은 화자와 달리 속절없이 흐르고 슬픔을 심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거니 보거니 하면서 느낄 일도 하도 할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보면서 이 세월을 보면서 느낄 일도 내가 느끼다. 느낄 일도 자, 중요하다. 고어에서 하다는 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인이라고 쓰고 싶으면 아래 아자를 보통 이렇게 써요. 하다. 이건 두인이야. 근데 여기서 그대로 썼으면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도 할샤라는 건요.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야. 많기도 많구나. 뭐가 많기도 많아? 내가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게 많다는 거야. 많기도 많아. 라고 하는 게 서사야. 자, 서사의 내용 무슨 내용이야? 내가 임과 헤어져가지고 이미 나를 안 찾은 3년이야. 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세월은 지나고 나 너무 굉장히 괴로운 상태야. 그 상황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합니다. 어디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 계절의 변화 찾는 거는요. 고전 시가에서 기본이다, 얘들아.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보통 시어가 있어. 그런 거를 알아두시는 게 계절 파악에 용이하겠죠. 자, 동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해. 동풍이라는 거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쳐요. 동풍이 건듯 잠깐 사이에 불어와서 어떻게 한다? 적설을 헤쳐내니 이렇게 얘기했어. 적설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적설령 알죠? 눈이 쌓이는 양이잖아. 그래서 눈이야. 쌓인 눈. 쌓인 눈을 어떻게 한대? 헤쳐서 풀어 헤쳐가지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동풍이 없앤다라고 했으니까 계절 언제일까? 자, 눈이 없어지고 있다고. 봄이지 얘들아. 자, 동풍이라고 했을 때 겨울 동자가 아니야.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계절이 봄이다. 봄이에요. 동풍은 얘들 알아두세요. 봄이야. 봄에서 불어온 봄바람이야. 봄. 조금 어렵게 쓸게요. 처음만 봄이라고 쓰고 다음부터는 한자로 씁니다. 춘이라고 쓸게요. 외우시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서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간다. 어디야? 본사로 간다. 그죠? 본사 중에서도 계절에 따라 가지고 나뉘면은 춘사. 봄에 대한 얘기. 춘사. 춘사인데 자, 내가 이렇게 헤쳐내니까 창밖에
뭔지 알죠? 창문 밖에. 심은 매화 나왔다잉. 매화 첫 번째 중요한 소재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임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임을 위한 정성 동그라미 1번. 내가 임을 위해 가지고 매화를 얘기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할 거야. 매난국죽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사군자라고 얘기했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네 가지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소나무까지. 근데 거기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매화예요. 자, 매화는 얘들아 언제 필까? 얘가 지조와 절개 상징이 된 이유가 있어. 매화가 피는 시기? 가을. 생각해봐. 봄이야. 봄인데 초봄에 핍니다. 늦겨울에서 초봄에 펴요. 그만큼 얘가 원래 꽃은 언제 펴요? 완전히 완연한 봄 날씨가 됐을 때 피는 게 맞는데 얘는 아직 추워도 피는 거야.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지. 추움에도 굴하지 않고 핀다 이거지. 그래서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 있어. 근데 내가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앞에 가뜩이야. 가뜩. 안 그래도 가뜩. 뭐야? 냉담한데. 뭐가 차가워? 자, 냉담한데. 고어는 생략이 많이 된다. 자, 냉담. 너 태도가 왜 이렇게 냉담해? 라고 할 때 그 냉담이야? 누가 냉담하지? 지금 나한테 냉담하는 사람. 왕이지. 자, 임이야. 임이 안 그래도. 임금은 나한테 안 그래도 냉담해.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계절이 냉담하지. 아직 꽃샘추가 남아있어. 계절이 나한테 냉담할 수도 있어. 그런 냉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인데 매화는 눈치가 없네. 뭐야? 암향은 무슨 일인가? 자, 암향이라고 했을 때 그윽하다 이런 뜻이야. 그윽한 향은 무슨 일인가? 난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매화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일인가? 매화가 진짜로 향이 좋거든요. 한 번 피면 엄청 향이 오래 가요. 그래서 황혼에, 자, 황혼 부부라고 얘기하죠. 노부부를 갖다가 황혼이라고 하는데, 황혼은 진다. 해가 지는 때야. 해가 지는 때 달이조차 벼마채 비치니 이렇게 얘기했어. 달이, 자, 달, 말 그대로 문이야, 문 얘들아. 자, 달이 나를 쫓아서 뭐지? 벼마채. 그러니까 내 베개마채 이런 뜻이야. 베개마채. 비추니. 그래서 이 매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 달빛을 맞으면서 잠에 들려고 한다. 근데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임 생각밖에 없으니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달빛이 나를 비쳤는데 그 달빛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임인가? 임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죠? 생각을 하는데 저 매화, 여기서부터 다시 매화가 나온다. 내가 저기 있는 얘들아 뭐예요? 국외음화 적용 안 된 거죠? 매화를 겪어내어 나왔다. 매화를 걷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걷골이다. 나난 기억나? 서경필고에서 마지막에 나는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 그거야. 꺾어. 자, 꺾어서 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오죠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 매화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미 계신데 즉 누가 있는데? 그렇지. 임금, 궁궐에 보내겠다라는 거야. 뭐뭐 저는 뭐뭐 하고자 이런 거야. 보내고자. 향기가 좋네. 내가 이 매화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임한테 보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위에서 암향은 무슨 일인 거야, 옆에? 매화가 두 가지를 상징할 수 있다. 자, 아까 기본적으로 매화는 사군자로서 뭐와 뭐를 상징한다? 지조와 절개. 그치 얘들아, 이 정도는 입에 붙어야죠. 충성심을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야. 자,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는데 이게 결국 누굴까? 자, 내가 물론 아까 매화랑 비교를 해가지고 나의 이런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소로도 썼지만 이 매화에 뭐를 담고 싶은 거야?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고 싶은 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매화를 보낸데 누구야? 나를 보내고 싶다는 거지. 나의 마음을. 정철이죠, 정철. 그래서 뭐야?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윽한 매화를 누구한테 보내? 임금한테 보내고 싶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나의 이런 마음을 왕한테 보내는데, 자, 여기서 정철이 약간 자신감이 없다.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떠다 여기 싫고 너가 뭐야? 이미 매화, 내가 너를 보냈잖아. 매화 너를 보낸다면 매화 너를 보고 이미 어떻다, 어떻게 여기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이 매화를 좋아해 주실까?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 이미 나를 3년 동안 안 불러줬으니까 나를 아직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야. 그만큼 내가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누가 임금이 아직 누구를 정처를 뭘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야. 필요로 하는지 확신이 없다. 임금이 정처를 아직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한테 메워버린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자, 꽃 띄고 알죠? 어떻게 읽는지 방금 설명했다.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쌍장으로 읽으면 돼요. 꽃 지고 꽃이 떨어지고 새 이파리가 났다. 자, 꽃은 떨어지고 이파리가 나고 녹음이 깔렸는데 지천에 깔렸는데 이거야. 자, 녹음이라고 했어. 우리 녹음이 우거지다 이런 표현 써. 계절 언제예요? 여름이죠. 자, 여름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름 하죠. 하입니다. 하. 그래서 하사죠. 자, 하사인데 녹음이 이렇게 깔렸는데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건 어떻게 한다? 각주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나비가 적막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커튼인데요. 얘들아, 맨날 커튼이라고 설명하는 거 좀 그래. 이런 표현이 있죠. 휘장입니다. 휘장 이꼴 커튼이야. 커튼 발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휘장인데 이런 휘장이 적막하다, 조용하고, 그 다음에 슈막도 마찬가지로 장막 이런 거예요. 결국 다 휘장, 장막 이런 것들이야. 거기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비어있다. empty 비어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비어있는 상황이야. 중요한 건 몰라도 되는데 내가 지금 뭐야? 혼자 있으니까 이런 휘장 안 같은 게 다 비어있을 거 아니야. 혼자 있는 상황이란 거야. 나의 뭐를 나타낸다? 외로움이야. 내가 그렇게 외롭게 있어. 여름에도. 그래서 부용이라는 거는요. 연꽃이 새겨진 뭐 휘장 이런 건데 결국 휘장이야. 연꽃 휘장을. 내가 연꽃 휘장을 이렇게 걷어놓고 이렇게 걷었어.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자, 공작이라는 거는 공작이 새겨진 병풍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거를 앞에는 휘장 두고 뒤에는 이제 병풍이 있는 거야. 병풍 뭔지 알지? 제사 뒤에 쓰는 거. 그럼 병풍을 둘러두니까 어쨌든 가뜩 시름한데, 자, 가뜩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름이 하다.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치, 방금 했지? 하다 많다야. 하도 할샤 많은데 안 그래도 시름이 많아 죽겠는데 날은 어찌 이렇게 기도 떨고 이렇게 얘기했어. 날이라는 건 데이야. 데이. 이 날이 이 시간, 낮의 시간이 어찌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길어? 지금 언제니까? 여름이니까 긴 거죠. 여름이니까 너무 길어. 뭐가? 임 없이 혼자 지내는 이렇게 적적한 생활이 너무 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내기가 힘들어. 어찌 이렇게 긴가? 서리도 있네요. 자, 밑에. 근데 내가 여름에 이렇게 무의미하게만 보내는 건 아니죠, 아이나, 그죠? 그래서 원앙금 버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원앙금이라고 했을 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앙까지 끊고 보면 돼요. 자, 원앙 알죠? 새, 원앙. 그 원앙이 새겨진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원앙이 새겨진 비단. 비단을 어떻게 버혀놓고, 얘들아, 동짓달 기나긴 밤에 오늘 많이 나오네. 자, 황진이 시조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버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혀가 뭐예요? 베어놓는다 이런 뜻이죠. 똑같아요. 이거를 비단을 베는 거야. 비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5섹션을 풀어내어서 5색깔, 5가지 색깔의 실. 그러니까 옷감 만드는 데 쓰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5색실. 5색실을 내가 어떻게 한다? 풀어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옷 만들 준비를 하는 거야. 좋은 비단. 얘들아, 몰라도 돼. 원앙금, 대충 좋은 거겠거니 하면 돼. 그래서 원앙금 비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 5색실을 펼쳐 놓아가지고 뭐 한다? 금자의 견아에 있어. 자, 금 띄고 자 이렇게 띄워볼게. 그러니까 금으로 된 자를 이런 뜻이야. 금자. 금으로 된 룰러, 얘들아, 룰러. 된 자를 어떻게 한다? 견화이셔. 자, 견화라는 거는 수치를 제다할 때 그 제다. 그래서 된 자를
재서 이걸 사용해가지고 수치를 재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님의 옷을 지어내니 내가 뭐 하는 거야? 여름에는 매화가 아니라 즉 임금의 옷을 지어냅니다. 아까 임을 위한 정성 첫 번째 썼죠? 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럼 2번. 임을 위한 옷을 어떻게 지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재료를 갖다가 누구한테 쓰는 거야? 임금의 옷 만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귀한 재료로 누구의 임금의 뭐를 옷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 당연히 임을 위한 성, 그 다음에 플러스 사랑 이런 걸 표현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여기 충성심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옷을 지었어. 그래서 옷을 예쁘게 잘 지었어. 수품은 커니야 손수자에다가 물건 품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솜씨입니다. 내가 솜씨는 커녕 솜씨는 당연히 좋고 솜씨는 커녕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제도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도라는 건 어떤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약간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면 격식이에요. 격식도 가지시고 갖췄구나. 뭐가? 내가 만든 옷이 임금한테 걸맞는다는 얘기야. 임한테 딱 어울려. 그래서 산호수직의 우에 얘들아 임금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 다 해석할 줄 알아도 돼요. 맥락만 보시면 돼요. 산호수라고 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가능성이 높아. 산호로 만든 뭐야? 지게 알지 얘들아? 나무꾼이 쓰는 지게 알죠? 그 지게에다가 우희 표현 알아두세요. 위에라는 거예요. 자, 지게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배곡함에 담아두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지게가 이렇게 있어. 지게 뒤에다가 여기에 배곡함이 있다라는 거야. 배곡으로 된 어떤 보석함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담아두고 뭐를? 내가 열심히 만든 옷을 담아놨어. 근데 아마 실제로 뭐 이런 지게가 있느니 배곡함이 있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임을 위한 정성을 내가 이 정도로 드렸다. 미화시켜가지고 표현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포장 다 했다. 옷 다 만들었다. 뭐만 하면 돼? 배달만 하면 돼. 근데 나 어딨어? 전라도에 있잖아.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보낼 수 있어? 몇 날 며칠은 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제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딱 바라봤어. 님 계신 데가 어디야? 자 얘들아 지도 그리면 그치 한양이죠. 한양 여기쯤 있고 전라도 한 여기쯤 있어. 내가 여기 이렇게 바라봤어. 바라보니까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자 중요한 거 나왔어.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울시고. 자 머흐도 머울시고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런 뜻이야. 뭐가 험해? 바깥에 거기까지 가시거리가 너무 험하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산하고 여기 사이에 이 나의 시선 사이에 산 있지 구름 있지 이래가지고 보여 안 보여? 이미 계신 데가 안 보여. 자 우리 이거 시조 얘기할 때 그냥 들어. 시조 얘기할 때 공민왕의 충성심 그러니까 총명함을 가리는 신돈 얘기를 할 때 이런 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름 같은 거에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똑같아. 자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울시고 뭐야? 나와 임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 나와 임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방해하는 조수잖아. 그래서 쓰면 임과 우리 임금을 가로막죠. 임과 임금은 뭐야? 임과 신하 나를 가로막을 신하를 가로막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장애물 방해물 맞죠?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신? 충신 말고 간신이란 표현이 있죠. 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의 간신이야? 뭐 정철 입장에서 간신이죠.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정철 입장에서 나를 내쫓은 나를 시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천리만리 길을 니라서 찾아갈 거야. 그 먼 길 한양까지 누가 가? 못 간다는 얘기야. 누가 찾아갈 것인가?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얘는 상상만 한 거야. 상상만. 자 니거든 앞에 상륙된 말이 있어. 뭐를? 옷을 보내거든
열어. 자, 여기 앞에 넣어도 돼요. 옷을 열어두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 배곡함이 있죠. 옷을 임한테 딱 보냈어. 임금한테 하사했어. 임금한테 드렸어. 그랬는데 그거를 임께서 만약에 딱 열어보셨어. 열어보시고 근데 또 뭐야? 날인가 반기실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보내니까 정철이 보냈구나. 이렇게 반기일까? 라고 물어봤어. 뭐야? 또 뭐가 없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똑같아. 위에랑 똑같아. 자신감이 없다고. 나오지 여기 실기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예요? 임금의 마음에 대한 불확신인 거죠. 이거 아니 불자예요, 얘들아. 불확신. 그냥 불로 써도 돼요. 불확신. 그래서 날인가 반기실까 하면서 가을로 갑니다. 잘 따라오시네요. 자, 가을로 갑시다. 하룻밤 설이 김에 얘들아 설이가 끼었다라는 건 그만큼 일교차가 커가지고 웃기는 게 설이잖아. 그러니까 일교차 큰 가을이야. 자, 설이 김에 기러기도요. 옛날 과거 고시에서 기러기 나오면 가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이에요. 계절? 가을 언제? 그렇지. 추. 그래서 추사. 자, 추사인데 그랬을 때 울어낼째. 자, 하룻밤 설이 길에 기러기가 울면서 내다, 여다. 이거 다 뭐예요? 가다는 뜻이에요. 울면서 가는데 중요하다. 얘들아, 기러기가 운다. 이거 뺏을게. 자, 기러기가 우는데 기러기는 원래 울잖아. 원래 새잖아. 자기 본능에 따라가지고 우는 게 맞는 거야. 우는 게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처럼 들려. 얘가 슬퍼가지고 우는 것처럼 들려. 근데 사실 누가 슬퍼? 그치, 정철. 자기가 슬픈 거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무슨 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이제 알죠? 모르면 안 돼. 안 돼. 감정이입이야.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얘는 가만히 있어. 이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감정을 넣는 거야? 나의 감정을 넣는 거를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쵸? 기러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슬픈 거야. 그래서 위로에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우라고 한자. 자, 루 있어요. 무슨 루, 부병루, 망루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라고? 높은 곳.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지붕 쪽이야. 뭔지 몰라도 지붕이겠거니 하면 돼. 지붕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수정염 거둔 말이, 자, 수정염이라는 건 수정으로 된 발이란 뜻이야. 이거 발 아니고 그 커튼할 때 그런 발 있죠. 그런 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수정 발을 내가 거두면서 뭐 하냐? 동산, 얘들아 뒷동산 할 때 동산이에요. 동산, 뒤쪽에 있는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뭐가 있어? 밤이 돼가지고 내가 위쪽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산 쪽에는 뭐가 있어? 달이 떴네. 휘영청 달이 떴고요. 달. 그 다음에 북극성 할 때 그 북극 쪽에는 뭐가? 별이 있네요. 자, 별이야. 자, 달과 별인데 이게 긍정이라고 선생님이 표시해놨어. 긍정의 이유는 뒤에 나와. 자, 왜 긍정이냐? 뒤에 보세요. 다음 쪽에 님이 신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하늘을 딱 바라봤는데 달과 별이 있네? 달과 별이 누구야? 다 임이야. 다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님이 신과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래서 나 임금님 생각 나가지고 달이랑 별이 임금 같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임금님 내가 하늘 보면서 생각했어. 그럼 임금님한테 또 뭐 해야 돼? 뭐 드려야죠. 자, 뭐를 드리냐? 내가 이 밝은 달을 떠올리면서 청광, 푸른 달빛이에요. 이 푸른 달빛을 어떻게 하고 싶어? 쥐어낸다. 자, 이것도 굳이 따지면 추상적 개념에 구체하죠. 자, 이 달빛을 내가 쥐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어? 봉황루에 붙이고 오죠. 얘들아, 봉황, 어떤 뭔가 화려한 그런 것들 나왔어. 근데 만약에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임금을 높여주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봉황루라고 했으니까 아까 무슨 루인 거죠? 두 번째 적용돼가지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니은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봉황루라고 했으니까 봉황이라는 건 뭐예요? 봉황새 알죠? 전사 속의 새. 그런 거야. 높여주는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 뭐야? 여기는 임이 계신 곳이야. 임금이 계신 곳에 뭐 한다? 붙이고죠. 붙이다. 붙여. 택배를 붙이다 할 때 그 붙이다야. 그거를 붙이고죠. 얘들아, 붙이고죠. 무슨 뜻이었지? 붙이고자. 붙이려고. 뭐뭐 하고자 이런 뜻이라고 했어. 고죠.
그래서 붙이려고 자, 이 푸른 달빛을 어디에? 임금한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임금님, 제가 당신한테 달빛을 드릴게요. 그 달빛을 어떻게 하냐? 루 또 나왔죠? 무슨 루 높은 곳이야? 지붕에 어떻게 한다? 루휘 아까 뭐라 그랬어? 그치? 위에 걸어두고 팔광을 다 비추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가 전국 팔도 할 때 그 팔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전체야. 세상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뭐 하십시오? 다 비추세요. 뭐가?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달빛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임을 위한 정성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청광. 그죠? 청광이야. 그래서 심산 궁곡 몰라도 되는데요. 산. 그 다음에 곡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깊은 산과 깊은 골짜기 이런 뜻이야. 깊은 산과 골짜기에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깊은 곳까지. 왜? 달빛이 있으면 얼마나 밝은지 다 비출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빛을 다 비춰가지고 점낮같이. 자, 점 이거 뭐예요? 낮같이. 그러니까 낮처럼. 대낮, 환한 대낮 있죠? 대낮처럼 맹가소서 만드소서. 28자를 맹가노니 할 때 그 맹가노니 만드소서. 그래서 뭐야? 내가 이 방방곳곳까지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왕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면적인 내용까지 살펴보면 지금 임금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보낸 달빛을 받아서라도 이 세상을 밝게 비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이 올바른 정치하는 거를 착할 선자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임금의. 선정에는 근데 이 달빛 누가 줬어? 내가 줬지. 그치? 정철인 내가 줬어. 이 달빛을 내가 줬으니까 당신 이거 있으면 더 좋게 선정할 수 있다? 누가 있어야 돼? 조정에는 내가 있어야 돼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철. 자신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건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계절이에요. 겨울. 왜 그러냐? 건곤감리 알죠, 얘들아? 건곤,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세상이야, 결국 세상. 세상이 폐색하야. 모를 수 있어. 근데 폐자는 알지? 폐문 할 때 폐. 개폐. 열고 닫다 할 때 그 개폐. 그래서 이거는 닫아서 있다는 얘기야. 닫아서. 세상이 닫혔어. 닫아서. 백설이 한 빛인 재. 자, 백설 뭐예요? 흰 눈, 얘들아. 흰 백자에다 눈 서 있잖아. 흰 눈이 한 빛인 재. 한바탕 잔뜩 있어. 그래서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야? 이 세상이 닫혀있고 눈으로 한바탕 되어 있어. 뭐야? 겨울이란 뜻이지. 그래서 계절 여름, 알, 겨울 그죠? 동사.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기 사람은커니와 사람은커녕. 사람은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여기 혼자 유배는 아니지만 인거 왔는데 없지. 날새, 얘들아, 날짐승, 날것 할 때 그 날이야. 날새도, 그러니까 날짐승인 날새도 그쳐있다. 없단 얘기야. 없어. 그럼 그만큼 뭐야? 춥단 얘기지. 추운데 쇼샹남반도 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알잖아, 얘들아. 어느야? 남쪽, 아래쪽이야. 자, 남쪽에 누가 있지? 내가 있지, 내가. 전라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전라도 여기. 난 남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바로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전라도도 이렇게 추워. 날짐승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추운데 이 전라도도 추움이 이렇거든. 뭐야? 옥루고처에다 또 나왔어. 옥루고처라고 했어. 옥, 긍정적인 의미지. 배곡할 때, 아까 배곡함 할 때 옥이야. 긍정. 거기다가 고처,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옥루고처 뭐일까? 생각해봐. 누가 있는 데일까? 그치? 한양. 임금이 있는 곳이란 뜻이야. 그쵸? 약간 감 잡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임금이 있는 곳이죠. 한양. 한양이야. 일러 무엇하리. 닐러. 이르어. 그러니까 말에서 뭐하리. 말해 뭐해. 이것도 설이네. 그죠? 자, 이제 생각해봐. 내가 있는 전라도 남쪽이 이렇게 추워. 생각해봐. 제주도가 추워. 서울 추울까 안 추울까?
당연히 춥겠죠. 그죠? 남쪽 이렇게 따뜻한 곳이 추운데 위쪽 더 춥겠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있는 곳이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양춘은 여기서부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양춘 뭐예요? 봄춘차에다 따뜻하다를 붙인 거야. 따뜻한 봄 기운. 따뜻한 봄 기운. 이게 네 번째 정성이죠. 따뜻한 봄 기운을 내가 어떻게 한다? 붙여내요. 앞에서 붙여낸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봄 기운을 붙여가지고 어디에 보낼까요? 당연히 임금 있는데 보내겠죠. 자, 똑같은 나와서 옥루에 올리고죠. 옥루 여기다 똑같은 거 말있죠? 임금이 계신 곳에 올리고 싶다라는 거야. 너무 추우니까 나의 봄 기운을. 그래서 모첨 비친 마침 비친 해를 어떻게 한다? 옥루에 올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써도 알 것 같은데 임에 대한 사랑인 거죠. 임에 대한 정성, 사랑, 충성심 다 됩니다. 여긴 좀 어렵죠. 여성 화자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또 나왔어. 자, 홍상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홍자에다가 이거 치마예요. 그래서 붉은 치마에다가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뭐 걷어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붉은 치마. 여성 화자인 거죠. 거기에서 플러스로 취슈, 자, 잘 안 쓰는 거니까 옆에 각주 달려있죠? 푸른 소매라는 뜻입니다. 푸른 소매. 그러니까 결국 푸른 저고리 막 이렇게 입고 있는 여자라는 뜻이야. 소매를 반만 이렇게 걷었어. 자, 선생님 걷었지? 이렇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모 슈둑의 햄가림도 하도할샤 이렇게 얘기했어. 좀 어렵죠? 일모, 하루가 진다. 슈죽, 이렇게 얘기했어. 일모, 하루가 지는 때, 해가 지는 때 뒤에 이 죽자는 알죠? 대나무 죽자죠. 해가 지는 때 내가 대나무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해가 지는 때 대나무에 기대서 해가 지는 때 대나무에 기대서 햄가림도 하도할샤. 자, 해움, 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 그렇지, 생각이죠. 생각도 자 이제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지. 하도할샤. 그치, 많기도 많구나. 그죠?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안 쓴다. 앞에 썼으니까 많기도 많다. 뭐가? 생각. 누구에 대한 생각? 임에 대한 생각이 또 많겠지. 그죠? 나의 생각이 많아가지고 다른 해 수이 뒤어. 자, 다란 해가 쉽게 떨어져서 하여튼 시간이 지난 거야. 쉽게 떨어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긴 밤을 내가 이렇게 고쳐 앉아가지고 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지고 청등 거른 겉에 청공우 놓아두고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청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자, 옆에 내가 잠자리야. 잠자리라고 생각을 해. 내가 누웠는데 여기에 이렇게 누웠는데 푸른색 등을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맡에 공후라는 거 알아요? 악기, 중국의 악기인데 공후라고 해서 약간 기타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걸 공후라고 하는데 그런 천공후를 놓아두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 악기. 머리맡에 이렇게 딱 놓아두고 자, 뭐 하려는 거야? 이제 자, 겨울이야. 임한테 다 보냈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그 대나무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잠자리에 들려는 모습이야. 잠에 들려고 해서 뭐 하려고? 꿈에나 누구 보려고? 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왕을 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 근데 턱 받고 비겨신 이렇게 턱 받치고 비껴 서 있으니 턱 괴고라고 할까요? 턱 괴고 비껴 서니 턱 괴고 비껴 서니까 밑으로 갑니다. 앙금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샜고 이렇게 얘기했어. 앙금 아까 나왔다. 언제 나왔을까? 원앙금 하면서 원앙이 새겨져 있는 비단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야. 그래서 얘는 앙금이라는 거는 비단인데 어떤 비단이냐면 앙금, 즉 원앙이 새겨진 이불이라는 뜻이에요. 이부자리. 그 이불에 어떻게 한다? 차대. 차도 찰사. 차기도 차구나. 아까 얘들아 똑같이 가면 돼.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차기도 차구나. 차기도 차구나. 차기도 차다.
차대. 왜 차? 나 혼자 있으니까 차갑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밤은 언제 셀고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세기가 너무 어렵다. 나 지금 누구 없어서 내 곁에 임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임금이 없어서 힘들다. 그거지 않아. 그래서 임이 없어. 그렇죠. 외롭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사 끝이고요. 결사는 나와 있진 않은데 정리해가지고 쓸게요. 자, 결사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지? 범나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노력해도 이마트 갈 수 있어? 없어? 지금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어가지고 호랑나비가 되어가지고 범나비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자, 범나비가 되어서 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임금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 됐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훑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결국 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보면 맨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임이랑 멀어져 있어가지고 임이 나를 전라도에 보내는 3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내가 너무 슬프다.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는데 나는 너무 한탄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내가 일을 했죠. 매화를 보낸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청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봤었던 마지막에 뭐를 보냈죠? 마지막에 양춘 보냈잖아. 양춘. 그런 것들을 보냈으면서 어떻게 한다? 임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임을 위해 가지고 뭐가 되어서 호랑나비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결국 주제 뭐예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해됐죠?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40분인데 50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